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도내 정치인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총선 경쟁이 주목됩니다. 민원으로 중단된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사업이 시공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소송에 휘말렸고 국비마저 반납할 처지여서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새만금에 2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삼성그룹의 약속이 5년째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도가 바이오 분야 투자를 제한하고 나서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전비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9일 국민회의의 도당 창당에 이어서 어젠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더민주를 떠난 도내 인사 상당수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기존 더민주와의 총선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추진해온 국민의당이 창당을 앞두고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에는 한상진 교수와 윤여준 전 장관이 선출됐으며 창당 취지문과 창준이 규약도 채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새정치고 혁신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21일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전북에서 각각 시도당을 창당한 뒤 다음 달 2일 중앙당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전북에서는 신당에 깊숙이 관여해온 유성엽 의원을 포함해 최근 더민주를 탈당한 김광수, 김영근, 장학수 도의원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곽인희 전 김제시장과 최락도 전 의원, 유기상 전 익산 부시장 등 각계 인사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한길계 등 비주류가 본격적으로 당을 떠나는 이번 주 도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합류도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자세를 갖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계획입니다. 9일 도당을 창당하며 한 발 앞선 행보를 보인 천정배주도 국민회의와 당분간 인재 영입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정계 복귀를 추진하는 정동영 전 장관 중심의 정치 세력과의 통합 여부에 따라 총선에 미칠 파급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신당 바람이 점차 거세지면서 현역을 대부분 잔류시킨 더민주와의 외나무 대결이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최근 잇따른 탈당과 불출마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공천 배제 가능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더민주는 당초 합의 20% 공천 배제로 지역구 21명이 배제 대상이었지만 그간 13명이 탈당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번 주에도 3, 4명이 당을 떠날 것으로 예측돼 현역 평가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한두 명의 현역 의원이 추가 탈당을 고려하고 있어 총선을 앞둔 더민주 도당에서 현역 물갈이는 사실상 끝났거나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총선 출마를 이유로 도의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전라북도의회 의장단 선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임기 2년의 후반기 전라북도의회 의장직을 놓고 익산의 황현 현 부의장과 김영배 원내대표, 그리고 전주의 최진호 전 의장 등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오는 6월까지 임시의장직을 수행할 단계의장 후보로는 이상현 현 부의장과 조병서, 강영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공사를 벌이던 익산시가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게 2년 전인데요. 익산시가 이 결정으로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시공사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정부는 국비를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는 지난 2014년 8월 공정률 17% 상태에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민원인들이 분진 발생 등으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자 박경철 전 시장이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공사는 계약 해지 무효 소송과 함께 그동안 투입된 건설비와 손실액 등을 산정해 손해배상금으로 58억 원을 익산시에 청구했습니다. 재개되기는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풀 부분이 또 아니고 그쪽에서 풀기에는 너무 많이 와서 더욱이 최근에는 환경부가 국비 138억 원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시가 국비를 지원받고도 사업을 중단해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익산시 관련 부서 간부와 직원 5명은 징계상 훈계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행정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세금 낭비와 재정난 악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잘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몇몇이 결정을 해버려서 이런 사태가 났기 때문에 익산시는 공법 변경을 통해 재공사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시공사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매달려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 재개 여부를 상반기 중에 결정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공사가 파행을 빚으면서 자치단체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론 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북 지역 25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전년에 비해 23%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인 7.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병해충 증가와 함께 농약 사용이 많은 양잔디가 선호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환경부는 다만 인체에 유해한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도내 병의원 2곳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익산과 정읍의 2개 병의원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병의원 2곳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급여를 청구해 각각 업무정지 40일과 과징금 2억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올해 전북의 10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도정 5대 핵심 과제 가운데 농생명 산업은 가치사슬을 완성시키고 토탈 관광은 본격적인 궤도 진입, 탄소 산업은 시장의 확대, 복지는 전북형 마을 공동체의 구축, 새만금은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미래 산업은 자율주행 상용차, 농업용 드론에 투자해야 하며 태권도와 잼버리 등 3대 국제 행사를 통해 전북의 글로벌 브랜드 인식을 제고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 속에서 소를 키우기가 버거워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협이 한우 사육 기반을 지탱하기 위해 소를 대신 키워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한 가축시장. 소를 팔러 온 농민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목포 무안 신안축협 조합원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이고 40대 미만은 6%에 불과합니다. 한때 수십 마리씩 키웠다면서도 점점 한우 기르기가 버겁다고 털어놓는 농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이는 먹고 이제 추세는 안 맞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를 안 기르게 됐습니다. 한우 사육 기반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축협이 꺼내든 처방은 한우 돌보미 사업. 비어있는 축사를 빌린 뒤 농가에서 맡긴 소를 축협이 대신 사육해주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한우를 키우는 것보다 전문 사육으로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 2년 뒤에 소를 판매한 수익금은 축협과 조합원이 나눠 갖고 손실이 나더라도 축협에서 원금을 보장합니다.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2마리 키워서는 이득을 못 내고 또한 우리 조합원이 무축농가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와서 보니. 그래서 우리 무축농가도 살리고. 지난해 한우 돌보미 사업으로 위탁 사육 중인 한우는 190개 소규모 축산농가가 맡긴 380마리. 축협은 올해 사업량을 늘려 영세화와 고령화에 위축되는 한우 사육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새해 첫날 남원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뒤 한 달 만에 발견된 고독사를 계기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만 5천여 명이었던 도내 홀몸 노인은 6년 만에 2만 명이 늘어난 7만 5,077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 돌봄을 담당하는 노인생활관리사는 500여 명에 그쳐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찾아가는 주민 건강 강좌를 고창에서 우선 실시합니다. 원광대병원은 고창군 14개 읍면사무소에서
심근경색과 심폐소생술,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건강 강좌를 오는 3월까지 진행합니다. 5년 전 문을 연 원광대병원 심뇌혈관 질환센터는 지역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방 홍보 건강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의 학교 배정이 오는 15일에 이뤄집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최근 전주와 군산, 익산, 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오는 12일 공개 추첨에 이어 15일에 학교 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세 지역의 68명이 탈락하는 데 그쳤으며 합격자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밀려온 중국의 이단 경제 악재가 세계 경제를 불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 불안이 이어지고 환율도 등락을 거듭하는 등 국제 경제가 심상치 않으면서 벌써부터 국내 시장도 잔뜩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왔고 볼륨도 늘려왔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새해 접어들면서 지난 2011년 양해각서가 체결된 삼성그룹의 대전북 투자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삼성그룹은 새만금에 2021년부터 2040년까지 풍력과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 에너지 조합단지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투자 규모만 2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만 5년이 지나도록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행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연 삼성의 투자 의지가 있기나 하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LH의 진주 이전을 호도하기 위한 급조된 이벤트라는 말들이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5년 후부터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공장을 지을 땅은 잘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공장을 지을 것인지 등등의 협의가 필요할 텐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 보니 정부가 등 떠민 이벤트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삼성 쪽에 재생에너지 분야 대신 바이오식품과 뷰티, 화학 등 바이오 분야 투자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하는 전북의 입장에서 삼성의 투자는 탄소 산업과 연계된 신기술 산업의 융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제라도 이와 관련한 입장과 비전을 조속히 밝히고 전북 지역 공업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완주군이 전북현대모터스와 함께 축구 메카도시 완주군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에서는 전국 우수 유소년 축구팀들의 전지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뜨거운 축구 열기로 가득합니다. 시군 소식 정진호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과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한 축구 메카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이 대상지를 매입하고 축구단이 공사비를 부담해 봉동읍 전북현대 클럽하우스 인근에 내면의 천연 잔디 구장을 추가 조성하게 됩니다. 조성된 축구장은 완주군 유소년 전용 축구장으로 활용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과 전시시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스포츠와 지역의 체험을 연계한 축구 테마 거점을 만들어 축구 메카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전국 우수 유소년 축구팀을 초청한 남원 스토브리그를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2일 동안 이어지는 스토브리그는 25팀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전지훈련을 통해 실력을 기르는 시간으로 학부모와 선수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5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기대됩니다. 순창군이 올해 농업 분야의 틈새 산업으로 15가지 사업을 선정해 13억 원을 투자합니다. 순창군은 먼저
곤충 생산 기반 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투자해 곤충 가공과 사육장 시설을 지원하고 고품질 대추를 생산하기 위해 20곳에 비가림 대추단지를 시범 육성합니다. 장수군이 사과 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장수 사과 사이버팜 분양을 합니다. 분양 가격은 한 그루에 10만 원이며 최소한 30kg의 수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구진마을 45만 원, 황운리 상망표마을 26만 원, 해월리 신왕 1마을 40만 원, 신원리 상리마을 36만 원, 화산면 운곡리 수실마을 9만 1,000원, 운제리 옥포마을 15만 원, 종리 번대마을 18만 원, 임실군 덕치면 사공리 안하마을 12만 3천 원, 두지리 신기마을 6만 7천 원, 익산시 모현동 원모인 청년회 10만 원, 남원시 동충동 1통 주민일동 42만 3천 원, 2통 주민일동 15만 원, 법무사 유일성 사무소 10만 원, 법무사 이은성 사무소 5만 원, 세무사 정용균 사무소 만원, 노흥환님 10만원, 안대희님 10만원, 개미식당 황규연님 2만원, 메아리 재능어린이집 이재범님 2만원, 제일세무회계사무소 홍호성님 3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가 오는 14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소리신 여성학찬단은 오는 14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창단 연주회를 갖습니다. 군산 예깃미술관은 14일부터 29일까지 제1회 국제환경 순회 전시를 엽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14일부터 4일간 대만 뉴웨이브의 거장 허우 샤오시엔 감독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꽃향기로 표현한 전신회 첫 개인전이 14일부터 20일까지 서학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순회 설명회가 오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강연이 오는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삶의 지혜와 비전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한국GM 군산기술교육원은 오는 15일까지 교육생을 신청 접수 받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소식 알림이로 활동할 대학생과 주부 글로버 기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각종 제보와 제안 역할을 수행할 전라북도 전자민원 모니터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